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전불패TV의 고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마곡 마이스 복합 지구 내에서 얼마 전에 분양을 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을 했습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을 했는데 무려 청약 경쟁률이 6,000대 1을 달성을 하면서 완판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6,000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은요, 정말 사상 최대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2탄으로 복합 쇼핑몰 상가를 10월달에 분양을 하는데 그 분양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네, 복합 쇼핑몰도 마찬가지로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 또한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아직까지도 준비 못하신 분들은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고요,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꼭 청약을 하십시오. 그래야 돈이 됩니다. 네, 계약금 10% 계약금 정도 지불할 능력만 되신 분들은요,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곡 마이스 복합 지구내 롯데캐슬 르웨스트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마곡 지구입니다. 네, 마곡 지구 10년 전인데요. 마곡 지구의 10년 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도로를 두고요, 김포공항이 보이시죠? 네, 김포공항을 수도 없이 저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정말 논밭이었습니다. 이 논밭이었는데 10년 후에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대기업들의 연구소가 다 들어가 있고요. 아파트, 엠벨리 아파트 1단지, 2단지가 다 들어와 있고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면요. 2013년도에 분양 가격이 아마 4억대인가 5억대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2013년도 한 7년, 8년 됐죠. 30평짜리가 호가가 거의 17억대, 18억대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가 입지가 좋다는 겁니다. 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는 입지가 좋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 이 마곡지구는요, 서울의 도시개발지구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지금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2의 판교밸리를 능가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판교밸리 하게 되면요, 판교 1, 2, 3밸리를 따져보면요,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IT 본사라든가 그래서 고연봉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판교밸리거든요. 30평짜리가 거의 18억대를 넘어갑니다. 비싼 이유는요, 일단 강남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곳이 바로 마곡지구라는 겁니다. 마곡지구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김포공항이 좌측에 포진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 이렇게 도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하게 되면 교통의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마곡지구 현재 위치에서 도심 간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동산에도 우리가 수도권의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도심의 접근성입니다. 이 접근성에 따라서 가격의 위치가 천차만별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가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외곽에 거점들이 있습니다. 외곽 거점이라고 한다면 일산 하게 되면 고향 킨텍스죠. 일산 킨텍스고요. 그리고 김포 골든밸리, 그리고 인천 부평 산업공단, 그리고 부천, 이 정도를 우리가 외곽의 거점이라고 하는데 마곡지구에서는 1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게 되면요, 외곽 거점으로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곡지구는요, 도심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외곽 거점까지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마곡지구 자체는요, 교통의 사통팔달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교통 입지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마곡지구 내 업무타운을 보시게 되면요, 네, LG 사이언스 파크가 총 27개 동이 들어와 있죠. 상근직만 하더라도 거의 뭐 2만 5천 명 정도인가요? 그 정도 연구 인력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롱 들어와 있죠. 그리고 S-오일, 그리고 롯데, 그리고 이랜드, 넥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합쳐서 156개 정도의 기업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입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입주율 75%를 기준으로 해서 16만 5천이 나온 거예요. 자, 향후 100% 입주가 채워진다고 한다면요, 18만 명 정도가 직장인들의 수요층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요, 바로 녹지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녹지 공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현재 이용 계획들을 보시면요, 주거 비율이 19% 정도를 할애를 한 거죠.
네, 이쪽 부분이 바로 주거 부분인데 이 주거 부분을 19% 정도 할애를 하고요. 자, 업무타운입니다. 업무타운을 40% 정도 할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서 수많은 150개의 수많은 기업들의 본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업무타운의 비중이 적었다면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 지구가 분명됐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녹지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까맣게 보이시는 부분이 바로 녹지 공간입니다. 이 녹지 공간 부분을 40%로 할애를 했다는 겁니다. 이 녹지 공간을 크게 할애를 했다는 것은요, 정말 쾌적한 환경, 삶의 질을 높여줬다는 겁니다. 보타닉 공원은 한 해 거의 700만 명 정도가 찾는 곳으로 유명한 곳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연간 찾는 700만 명이 직접적인 또 소비 수요층이 된다는 겁니다. 마극지구의 판매시설, 업무타운 판매시설을 찾아주면서 소비를 일으켜줄 주위의 주거 인구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때 27만 명 정도가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죠. 네, 보타닉 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한 해 7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타운이죠. 18만 명의 업무타운, 상근직 업무타운에 직접적인 수요층이 받쳐준다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데 비해서 상업 지역의 비율이 만약에 높아버린다면요 서로 경쟁으로 인해서 치이고 치여서 장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마곡지구 상업 지역의 비율이 얼마냐? 네, 2.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전체 판매 시설을 전체 마곡지구가 336만 제곱미터인데 여기에 2.2%만이 상업지역 판매 시설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죠. 네, 마이스 복합지구인데 굉장히 멋지죠. 전체 우리가 마이스 복합지구로 보시게 되면요, 거의 코엑스의 삼성도 코엑스의 거의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마이스 복합지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곳에나 만들지는 않습니다. 특별 계획 구역으로 묶어서 거기에 각종 컨벤션, 호텔, 그리고 업무타운 등 국제적인 회의, 그리고 국제적인 미팅, 전시회 박람회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곳이 바로 특별 계획 구역입니다. 이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가장 메인이자 가장 핵심적인 부지가 바로 마곡 마이스 복합지구입니다. 마이스 복합지구 내에서도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네, CP2입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죠. 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CP2입니다. 바로 이 CP2 부분을 여러분들께 분양을 해 드린다는 겁니다. CP2의 상층부를 보시게 되면요. 생활용 숙박시설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생숙이라고 얘기합니다. 롯데캐슬 루웨스트를 지난달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약 경쟁률이 얼마 나왔다고요? 6,000대 1이 나왔다 그랬죠. 네, 하층부를 보시게 되면 지하 2층, 지상 1층과 지상 2층입니다. 이 세 층을 갖다가 판매 시설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 층을 여러분들께 청약을 해드리는데 10월 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사전 의향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을 또 한 가지 알려드릴 텐데 마이스 복합지구는요 CP1과 CP2 그리고 CP3, CP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판매 시설이 12.8%입니다. 전체 마이스 복합지구 내에서 전체 판매 시설이 12.8%인데 이 판매 시설 모든 판매 시설이 분양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민간에게 분양되는 프로테이지는요 4.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CP2에 해당하는 B1과 지상 1층과 지상 2층 이 세 개만 여러분들께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민간에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희소 가치가 대단히 큰 것에 여러분들은 청약을 하신다면요 분명 돈이 되신다는 거예요. 네, 초표가 2억이 넘어갑니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놓치면요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지하 2층과 지상 1층과 2층을 분양을 해드리는데 내부 설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곡역이 있죠. 마곡역은 5호선입니다. 그리고 마곡나루역은 9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 트리플 역세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탄의 공원, 서울식물원과 지하와 지상이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용 보행 통로를 통해서 주거와 쇼핑과 업무, 문화, 공원, 교통을 하나로 다 만들어버리는 특화 설계로 됐다는 겁니다.
국내 최대 마이스 복합단지 내 공급되는 희소성이 가장 높은 분양형 상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가를 또 분양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서울에 있는 구분 상가들이 많은데 그 상가는 뭐 별반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또 물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같은 상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바로 이런 복합 쇼핑몰 상가입니다. 마곡 지구의 청약 경쟁률이 6천대 1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괜히 6천대 1이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소 가치가 대단합니다. 투자 포인트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요, 마이스 단지 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이스 단지 내에 아주 희소성이 높은 4.9%입니다. 판매 시설, 전체 판매 시설에서 4.9%만이 청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돈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트리플 역세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상권 자체가 365일 상권이 됩니다. 주 타겟층이 일단은 첫 번째가 관광 타겟층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직장인들 16만 5천 18만 명의 직장인들입니다. 고액 연봉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주거 인구들입니다. 주중과 주말 가릴 거 없고요. 365일 상권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풍부한 배후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건설 브랜드 가치가 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강서구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 내에서도요, 마곡 마이스 복합지구입니다. 마이스 복합지구 내에서도 CP2 판매시설 아주 희소 가치가 높은, 투자 가치가 높은 CP2 상가, 복합 쇼핑몰 상가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진행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10월 달에 분양 예정입니다. 분양 예정인데 첫 번째로 사전 의향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사전 의향서가 제출이 안 되면요, 당첨이 된다고 한들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를 주시면요, 간단한 정보를 통해서 사전 의향서를 제가 제출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입주는요, 2024년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 청약금이 정해지면요, 또다시 업로드를 해드리겠지만 청약 당일날 청약금만 집어넣어, 청약 통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금만 입금을 하시고요, 인터넷 청약을 들어갑니다. 청약이 되시면은요, 당첨자 계약금 10%를 지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도금 60%는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잔금 30% 입금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직통 문의 전화가 있죠. 5736-1480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사천리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정말 당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